신선했고요. 뭐 근데 또 제가 연극은 또 한국어로 했고 또 한국인으로서 했는데 또 원작은 또 이제 프랑스 작품이고 또 이제 다른 느낌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보니까 또 새로운 점도 있었고 되게 하지만 또 내용은 거의 흐름이 연극과 거의 100% 가까이 똑같아서 또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진짜 전개 자체 그리고 대사 자체를 굉장히 충실하게 영화로 구현한 경우 같아서 더더욱 연극에서 연기하셨던 주승 배우님이 이 아들 연극에서는 니콜라였죠.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라고 영화에서 불리는데 그 인물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시고 이입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앞에 QR코드로 오픈 채팅방 접속하시면 직접 궁금하신 점이나 감상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최대한 오늘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얘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이런 것 같아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입장. 이를테면 전작인 더 파더에서 올리비아 콜먼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 앤서니 홉킨스를 돌보고 관찰하는 역할로 호연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 앤서니 홉킨스였죠. 그만큼 어떤 관찰자, 돌보는 사람의 역할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의 초상으로서 좀 상식적인 상상력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치매에 걸린 인물, 이 더선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린 인물, 그 당사자를 연기한다는 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어쩌면 연기하는 배우 자신도 혼란을 느끼기 쉬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연기를 해보셨잖아요, 주승 배우님. 네. 이 아들 연기하실 때 뭐가 가장 어려웠고 또 어떤 데 가장 주안점을 두셨었어요? 일단 아들 그러니까 더선 작품은 우울증에 걸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중점으로 연기를 줬던 건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될지도 생각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던 경험이었어요. 뭔가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랑도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작품에 접근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내가 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겠다라는 생각 들고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연극을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테라피스트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하셨던 거군요. 네, 이제 그 연극 자체 제작사에서 선생님을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같이 이제 이렇게 카페나 술도 같이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선생님이 이제 돌봤던 이제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좀 많이 다가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니콜라스란 인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조금 더 정확히 알아가게 될 수 있었던 단서나 어떤 내용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사실 알 수는 없는데요. 그 감정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랄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존재? 근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말로 좀 설명할 수가 없는 느낌도 많은데 좀 많이 슬픈 이야기죠.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영화로도 충실하게 옮겨졌다라고 하셨는데 대사면에서도 그 연극 원작에서 쓰였던 이 극본의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에 충실하게 살려진 경우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나를 잃어버린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니콜라스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의 상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도 연기하셨을 때 그 대사가 그대로 살아 있었나요? 네, 모두 다 살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상태를 알 수 없는 아이고 그게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모르겠다라는 말이고
가능성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제일.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긴 하죠.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대사로도 가리키듯이 사랑이라는 감정, 가족이라는 혈연의 그 절대적인 깊이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타자라는 심오한 존재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나마 이 과학기술의 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이기도 하다는 관점을 이 영화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주승 배우님도 작품 준비하실 때 실제로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시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는 이 니콜라스라는 인물을 신인 배우인 젠 맥그라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연기했던 인물을 아마 배우님도 젠 맥그라스라는 배우를 처음 이 작품을 네네. 보셨을 텐데 또 굉장히 낯선 인물이 똑같은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화로 찍었는데 그게 또 외국에서 영화화 된다면 더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인데 영화화 됐으니까 사실 완벽히 신기하진 않았어요. 이미 내가 다 아는 네, 걸 뭔가 하니까. 똑같은 이제 그 상황에서 한 게 아니니까 되게 그냥 영화화된 느낌이 들었고, 그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게 영화화됐구나에 더 중점을 둬서 사실 그 니콜라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인물처럼 느꼈어요. 제가 연기한 인물이랑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에 되게 이입해서 보셨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영화를 그냥 영화로서 네네. 보셨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더 선이라는 영화에 대한 관객으로서의 지배적인 어떤 첫 인상이랄지 감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정말로 대사가 거의 흡사하고 흐름도 너무 똑같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요. 좀 달랐던 거는 바다 장면은 어떻게 연극에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런 것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어서 영화의 장점인 것 같고, 또 연극적으로는 이제 같이 새엄마와 아빠와 춤을 배우다가 갑자기 확 다운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연극에서는 더 조명과 음악과 어떤 그런 것들이 확 휘몰아칠 수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니까 그런 건 또 연극적인 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고, 영화와 연극의 좀 장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비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플로리안 젤러 감독 자체가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는 소설가였다가 극작가였다가 이제는 영화 감독이 된 케이스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 많은 관객이나 비평가들이 이 감독의 영화에서 연극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죠.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썬의 경우에는 지금 딱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 거실에서 피터와 베스가 춤추고 니콜라스도 함께 춤을 추다가 니콜라스만 어느 순간 그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분되는 기분 좋은 감정에서 혼자만 빠져나오게 되는 그 장면 자체가 그 거실의 무대를 약간 연극 무대처럼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베이스가 연극에 있었다는 걸 가장 좀 눈치채기 쉬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니콜라스의 그 감정의 어떤 기분의 일종의 기분장애 그 상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영화에서는 리얼리티를 살려서 아주 건조하게 처리를 했는데 주승 배우님이 출연하신 연극에서는 어떤 뭐 핀 조명을 쓰고 주변은 어두워지는 방식이었던 건가요? 조금 더 조명으로 강조가 됐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물에 점점 잠식되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할 때 그런 새소리들, 그런 것도 표현이 됐던 것 같고, 조금 제한이 되니까 오히려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예를 들어 연극에서 조금 달라진 영화에서 좀 달라진 대목이라면 굉장히 충실하게 그대로 재현이 된
어떤 그런 면에서도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과의 정통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대목에서 혹시 좀 비교할 만한 장면도 있었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영화는 뭐 학교 장면 잠깐 나오지만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아무튼 학교가 나왔고 제가 했던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 병원도 명확하게 병원이 나왔고 바다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고 그것도 할아버지가 심지어 앤소니 호킨스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죠. 할아버지 얘기를 주셔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연극에서는 이 앤서니 호킨스가 연기한 앤서니라는 인물이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언급은 네. 되지만 어려운 그렇죠. 대죠. 네, 영화에서 이제 앤서니 호킨스가 등장해서 관객분도 존재감이 후덜덜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관객들은 비로소 피터도 더 좀 이해하게 되는 면이 생기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승 배우님의 경우에는 영화 속에 앤서니 호킨스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피터에 대한 이해, 피터라는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하게 되셨는지 그런 효과가 일어났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네. 확실히 그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워낙 또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할아버지가 물론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캐릭터를 그냥 와 딱 보여주니까 한 씬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그쵸. 이 물론 원작 극본에도 아버지의 존재는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니콜라가 결국은 할아버지의 총으로 자살하게 되는 설정도 연극 극본에서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설정이지만 연극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더 파더에서 앤서니 호킨스의 존재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더 선에서 플로리안 젤러가 이제 이 앤서니 호킨스란 배우를 데리고 온 그런 경우일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재밌었던 점이 이 피터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이 더선 영화가 정확히는 122분, 약 2시간짜리 영화인데 거의 정확히 1시간 지점에 등장을 합니다. 러닝타임에 완전히 한가운데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피터가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관객은 비로소 좀 구체적인 단서를 얻게 되죠. 이 부자 관계의 딜레마와 어떤 위태로운 갈등의 씨앗이 그보다 더 오래전에 피터와 아버지의 관계 사이에서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심리적 단초가 영화의 한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점이 흥미로웠고요. 이후의 전개를 보시면 이 아버지의 집에 다녀온 뒤부터 피터가 니콜라스를 훈계할 때 마치 자기 아버지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 같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는 장면도 더 부각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화 과정에서 약간 각색한 대목에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설계가 돋보였던 부분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우님의 경우는 이 앤서니 호킨스의 등장 그리고 또 바다 장면의 등장 외에는 대부분 연극의 어떤 기조가 쭉 유지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이제 이주승 배우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영화의 사실상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후반부 그 병원에서 나 좀 내보내달라고 그 간청하는 장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하셨을지 그때 어떻게 준비하셨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극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병원에 있으면서 어쨌든 병이 나으려면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정말 원래 그냥 집에서도 힘들었던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1분이라도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불판 위에 놓여진 그냥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설득해서 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병원만이 아니라 이 삶을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죽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네. 그때 그런 마음이었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내용상에서도. 사실
사실 이주정 배우님은 연극을 40회를 그때 2020년에 하셨대요. 어떤 배역을 40번이나 무대에서 연기하고 나면 정말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관객분이 주신 질문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영화나 연극에서나 이 아들이란 인물 니콜라스는 부모는 물론 스스로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는 인물로 네.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로서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이 자기를 모르고 있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연기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콜라 입장에서 자기를 연결시켰던 부모님이 찢어졌고 사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얘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이렇게 된 이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찢어졌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그랬지만 그게 이 병과 연결이 확실히 돼 있다고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을 잃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를 어떤 연결을 찾으려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들 엄마랑 아버지랑 헤어진 거 뭐 그게 근데 그게 무조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울증이라는 거는 감기처럼 오는 거니까 자기가 또 어떤 정신 상태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삶의 끈을 꽉 잡고 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아예 없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계속 얘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집에 살고 싶다고 하고 다시 엄마한테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어떤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에 가지고 있는 의지 그 의지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선택으로 결말이 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니콜라에게 필요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는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가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 소년이 누렸던 화목했던 그 가정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 영화의 엔딩이 어차피 연극이나 영화나 비슷하다면 연극에서 니콜라를 연기하셨던 조승 배우님의 경우에는 이 니콜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선택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인물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배우님의 해석은 뭐였을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결국에는 병원에서 고쳐야 한다가 저의 마음이었고요. 니콜라의 마음은 어쨌든 마지막에 그 차를 내어주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결국에는 이건 사랑과는 별개인 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부모님 두고 자식을 두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니콜라가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피터의 얘기로 넘어가자면 너무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피터를 보고 혹시 여기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사빠죄야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쳤던 그 대사를 얘기하시면서 피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피터의 상장신 니콜라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책을 건네고 어느 정도 성공한 자식으로서의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장면 심지어는 그 책 자체를 아버지에게 헌사까지 바치는 그 장면이
어쩌면 이 영화를 끝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각에서 아들을 조금은 이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슬픔조차도 아버지의 시선 안에 갇혀 있는 그 부분을 사실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덧붙여진 질문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연극에서는 아들을 연기하셨지만 앞으로 또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혹은 연극에서 어느 쪽에 다 터놓고 본다면 누구 쪽에 더 이입이 되세요? 이입은 사실 아버지한테 더 되죠. 왜냐면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사를 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고 나의 행복을 선택인 것 같은데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행복을 나의 그게 행복이라면 그게 과연 근데 그 상태로 가정이 유지된다고 과연 이 과정이 행복할까? 그게 만약에 희생이라는 말로 친다면 그래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도 니콜라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 사람 살아서 이렇게 떠나서 또 결혼도 또 따로 하고 또 자기 동생도 생겼고 근데 자기는 동생을 돌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아이였지만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부부의 세계 보면서 그랬거든요. 아 이거 비슷한 대사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전 여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뒤에서 관계자분과 피터와 니콜라스의 문제는 T와 F의 문제다라는 말까지 들어서 역시 일리 있는 감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이 피터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더 선에 관해서는 아버지 역할, 피터의 왜 휴잭맨을 캐스팅했을까도 좀 짚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의 휴잭맨이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배우는 아니거든요. 아버지라는 어떤 그 상징성만 놓고 본다면 훨씬 그럴듯한 배우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왜 휴잭맨이었을까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화 속에서 이 피터라는 인물은 마천루를 내려다보면서 사는 인물이죠. 초반에 굉장히 부각되는 것이 언제나 상공에 있어요. 굉장히 초고층 빌딩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살아가는 인물인데 심지어 휴잭맨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뭔가요? 엄청나게 장신의 피지컬이 좋은 배우죠. 초반 엘리베이터 씬을 보면 가장 혼자 키가 큰 그 어떤 세계 안에서도 가장 육중하고 굳건한 이미지의 인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휴잭맨이란 인물이 이 영화 밖에서 가지고 있는 도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울버린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화 덧선에서 휴잭맨, 아버지라는 인물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니콜라스와는 너무나 다른 인물. 그 강인함에 있어서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너무 실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사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조금 냉소적이지만 끝끝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 영화는 가족 영화지만 결코 가족의 희망을 끝까지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맛이 굉장히 씁쓸한 영화로 남지 않을지. 그래서 조승 배우님도 연극하실 때 팬분들도 N차 관람을 많이는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좀 무거운 뒷맛을 남기는 작품이 된 거죠. 질문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배우님께서 영화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혹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질문 주셨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마지막 장면이죠.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거의 똑같은 정장을 입고 그 마이를 입고 등장하더라고요. 그 한상씬에서. 연극에서와 거의 똑같은 네, 스타일로. 완전 똑같은 스타일이어서 그게 대본상에 있었는데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책을 쓰고 이제 그 책을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자신의 죽음을 약간 돌아보면 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삶의 끈을 놓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죄책감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오는 신이어서 아무래도 그 장면이 제일 이 영화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극과 영화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도 해주셨는데, 연극에는 니콜라가 자기 물건들을 쏟아서 그걸 헤집으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없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치 니콜라가 어린 시절에 혹은 언젠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동작처럼 느껴지셨대요. 어떠셨어요, 배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들이 이제 찢어지고 뭔가 엄마 아버지가 변하고 뭔가 그런 것들, 추억들, 나의 삶의 끈을 이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찾을 때 저의 감정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연극을 안 보신 분도 설정을 들으셨을 때 연극에서 특히나 더 잘 살릴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네.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리고 이 질문 좀 뭉클한데요. 연기하신 배우의 입장에서 니콜라라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데 왠지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걸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연기하는 배우에게. 일단 니콜라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선택이고 모르겠던 마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아빠한테 제발 병원에 놔두라고. 왜 그거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영화에서는 가다가 또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발 가지마. 니콜라는 그 병에 걸린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병을 제가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거를 버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냥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진 병이기 때문에 제발 아버지한테 제발 병원에 그냥 두라고, 의사 말 좀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 보시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아까 저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이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말이기도 하신 것 같고, 그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두는 것이 맞지만, 어쩌면 이 영화는 우리가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접속했을 때, 바로 내 눈앞에 아들이 있고 내보내 달라고 간청할 때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딜레마 자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가장 좋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주준 배우님은 눈 딱 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절대 저는 병원에 두라고. 절대. 흔들림 없이. 예, 예. 이건 얼마죠? 하루 병업이 얼마죠? 현실적인 걸 계산해야죠. 좋은 아버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병원에 있어야 돼요. 케어도 못하면서 왜 내보내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답변들을 대해 배우님께서 우울증이란 병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극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써주셨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피터가 잘하려면 잘하려고 할수록 니콜라스와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관계가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의도와 내가 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향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딜레마를 플로리안 젤러 감독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오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주승 배우님은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을 질타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좀 헤쳐나오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극복하시는 편인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그럴 때는 좀 뒤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다른 연극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알고 있다는 거를 다시 모르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야만 다시 다른 걸 알게 될 수 있는데 그 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그걸 다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은 다시 그 작품을 분석하는데 뭔가 이게 정당성이 좀 어긋나네 하면은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거지로 내가 여태까지 맞춰온 게 있으니까 아니야 또 다른 거 연결을 막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돌아가서 처음 다시 시작해보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원점으로 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강의부터 다시 살피는 네.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연극의 경우는 이 음향의 어떤 역할로 마치 니콜라의 심리가 물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영화는 그에 비해서 사운드 설계 자체가 좀 건조하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영화 보시면서 뭐 사운드나 혹은 또 촬영 면에서 이 영화의 조금 영화 기술적인 면에서 인상 깊게 보신 것도 있으실까요? 지금 제일 기억나는 바다 장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강렬했던 장면인 것 같고 그것을 뭔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연극에서 못 느꼈던 감정을 좀 느꼈던 게 그 수영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로서의 또 역할이지만 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응원이 만약에 그 친구 아기 때 할 수 있다 아빠가 잡아줄게 했는데 만약에 아빠가 순간적으로 팔에 갑자기 감각이 없어지면서 잡아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사실 그 니콜라 입장에 그런 것 같아요. 힘내 혹은 할 수 있어 이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건데 그걸 어거지로 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정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어서 제가 여쭙자면 오늘 또 이수정 배우님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또 현재 무대에 올리고 계신 테베랜드 지금 연극 중이신데 그 영향인지 오늘도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하신 연극 캐릭터의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트러블이 많은 캐릭터 데디 이슈가 있는 인물인데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이세요? 저 이렇게 바꿔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아버지랑은 좀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픈 얘기지만 그런 관계가 유지되니까 이제 아예 사실 감정이 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고 좀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지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어떤 뭐 그게 갈등이든 섭섭함이든 부모 자식 간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전혀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주승 배우님은 정말 T구나 그런 생각. F예요. F예요. 완전 F예요. 강한 F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사운드 질문을 주셔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 영화에서 맞습니다. 정말로 그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운드 설계도 굉장히 리얼리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운드를 배제하고 있다고는 또 말하기 어려운 영화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 영화 중반부부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죠.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 심리가 세탁기가 돌아가면 빨리가 닫으면 끄고 싶죠. 근데 이 영화의 세탁기는 마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족 내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관객의 입장에서는 세탁실이라고 하면 이 부자 간의 대화에서 상기가 되었듯이 총이 숨겨진 곳이라는 긴장감을 계속 자극을 하죠. 이 사운드 설계는 후반부에 정점을 달해서 니콜라스가 부모와 함께 집에 돌아온 이후에 차를 끓이는데 주전자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삐 소리가 나고 니콜라스가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피터와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아내 케이트의 입장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믿고만 싶은 그 순간에 카메라가 마치 이렇게 느리게 시계추가 진자 운동을 하듯이 수평으로 갑자기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그들 얼굴에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안도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끝난 것만 같지만 관객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고 마침내 총소리가 당 하고 울리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안 젤러 감독이 연극에서부터 시작한 인물이지만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한 대목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 비극의 장면을 연극에서는 어떻게 연출했을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주승 배우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거의 흡사했어요. 네. 똑같았어요. 영화랑 연극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무대 뒤로 이제 아웃되잖아요. 네. 그럼 총소리를 이제 준비하죠, 저는 이제. 총소리를 주승 배우님께서 실제로 내신 건 아니잖아요. 네, 무대 뒤에서. 그러니까 그걸 뒤를 이제 안 놀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런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관계 회복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써야 되니까 참 슬프죠. 저희가 아까 앞서서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상상씬조차도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어서 연극에서도 그 에필로그가 이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 인물은 죽었고 아버지의 상상 속에서 다시 되살아난